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3월 의정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의도에 벚꽃이 만개하였습니다만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여의도 정치권은 어느 때보다 분주한 상황입니다. 저 또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 특별본부장으로 임명받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로, 부산시장 후보로는 박형준 후보를 내세워 전직 시장들의 추악한 권력형 성범죄로 공석이 되어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재임하던 시절 보궐선거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하면서 당원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권력에 집착하며 국민들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당원을 바꿔가면서 선거 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의 작태 앞에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월간 이종성에서는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는 4월 7일에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게 되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딸보다 어린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파렴치한 사건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제2의 도시 부산이 단체장의 파렴치하고 추악한 성범죄로 인해 동시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는 점에서 가히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 부산 선거에 약 900억이라는 막대한 선거 비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출되는 돈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외계층에게 한 푼의 지원이 절실한 이때에 9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파렴치한 성추행범들의 뒤치다꺼리에 써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이뿐입니까? 각 선거 캠프에서 지출하는 비용, 또 정치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투입돼서 쏟아붓는 기회비용들을 감안하면 수천억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번 선거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무능, 부도덕, 불공정, 민폐정권 문재인 정부 4년의 실정을 심판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너진 민생입니다. 무려 25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아파트값이 15% 인상된 반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무려 58%가 상승했습니다. 연평균 상승률로 비교해보면 12배 차이의 상승률입니다. 가히 기록적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맞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해가면서 차곡차곡 돈 모아 아파트 장만한다는 것은 꿈같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근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재산세 부담이 커지겠죠? 모르시겠다고요? 아마 오는 5월 또 10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실감하실 것입니다. 가히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갖고 있는 데 대한 벌금이라고들 얘기합니다. 허리띠 졸라매면서 어렵게 장만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죄입니까? 재난지원금으로 10만원씩 지급하고는 부동산값 올려서 수십만원, 수백만원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정부, 우리 국민들을 조삼무사에 환호하는 원숭이로 알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액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무려 63개 항목과 관련이 있어서 알게 모르게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라진 공정입니다.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취임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문서 위주 등 불법으로 자녀를 의사까지 만든 조국 사태에서 대통령의 이 말이 얼마나 가식적인 얘기인지 경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청년 취업의 꿈을 앗아가버린 인국공 사태, 위안부 할머니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윤미향 사태,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사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내로남불 사건이 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약 200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평등은 고사하고 기회조차도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LH 사건은 아주 끝판왕입니다. 일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이 7명이나 투기 의혹을 받고 있고 청와대 직원, 정부 고위 공무원 등 지도층들의 부동산 투기가 고구마 줄기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가 윗물은 맑아졌는데 아랫물이 아직 맑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청와대 직원, 고위직 공무원들, 이른바 사회적 지도층이 아랫물입니까? 그야말로 말만 하면 남 탓, 국민 탓, 야당 탓으로 자신들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이들이 투기한 토지나 그 땅에 심은 나무 묘목 하나하나가 보상금액에 포함되고 그 금액은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가격에 반영됩니다.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인근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이 되는 셈입니다. 자신들은 땅 투기로 이익을 보는 대신에 국민들에게는 부동산가 폭등으로 보답하는 배신의 정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LH 사태는 독점된 권력과 독점된 정보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폐악이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맞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 파탄 문제입니다. 거듭되는 재난지원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이제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쉽게 체감이 가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체감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시켜주겠다고 보험급여를 무분별하게 확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간 총 10조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되었는데 그 결과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4년에 고갈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되면 이는 바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건강보험료가 박근혜 정부에서 총 3.9% 인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12.1%를 인상했습니다. 24년에 고갈을 막으려면 앞으로도 꾸준히 인상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건강보험료와 같이 부과되는 요양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고갈될 예정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한 번도 올리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집권 4년 동안 75.9%를 인상했음에도 내년에 고갈이 예상되니 참으로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코로나 문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스크 대란,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 정치 방역, 병상 부족, 동부구치소 사태 등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치러왔는데 정부는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정부는 코로나의 암흑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인식되는 백신 확보에는 늑장 대처로 일관하다가 결국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02번째 백신 접종국이 되었습니다. OECD 37개국 중에서 꼴찌 국가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국민의 60%, 미국도 전 국민의 25%에 달하는 인구가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접종자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되네, 아직 안 되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국민의 1.5%에 불과한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될지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이 눈물로 고통을 감수하며 견뎌왔는데 정부는 무능, 무원칙으로 국민들의 희생을 배신으로 보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과 없는 북한 발악이 무능 외교, 법치주의 시스템 붕괴, 역사상 최악의 국론 분열 등 문정부 4년 동안의 실정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국론은 철저히 분열되고 민생은 파탄나고 공정이 사라지고 법치는 무너지고 희망과 기인은 찾아볼 수 없는 과거 역사에 찾아볼 수 없었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정녕 문재인 대통령이 꿈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가 가지는 의미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틀 안에서 자유를 보장받고 진정한 공정과 정의,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가름하는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국회 의석 180석을 가진 다수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이 나라를 수렁으로 끌고 가는 여당을 견제하고 정치가 진정 국민들의 민의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3월 국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약 15조 원에 이르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총 20조 7천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화훼농가 등에 지급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되어 있고 이에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과 소상공인 사장님이나 직원들의 한숨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동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쓸 것인지가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기업이나 단체들이 정부 지원금이나 자체자금을 쓸 때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반면에 정부나 여당은 국민들의 세금을 쓰면서 이렇다 할 이유나 기준도 명확하게 하지 않고 퍼주기식으로 쓴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아직 2차, 3차 재난지원금도 다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선거 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밀어붙이는 정부 여당의 속내는 이번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과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피해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주먹국으로 편성되어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금액에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번 상임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며 기존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그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정말로 어려운 가정에는 몇십만 원씩 일회성이 아니라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번에 80만 가구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 수립하셨는데 이 한시 생계지원 사업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단발성 지원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정부가 진정으로 이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라고 그러면 이런 지속적인 지원, 긴급복지 사업가 아시듯이 뭐 한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상황 기준을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자는 게 이제 제도의 취지인데 이런 무의미한 단발성 사업보다는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을 확대하고 촘촘하게 넓혀 나가서 정말 도움이 되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추경 예산에서 좀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 대신에 긴급 지원 사업 예산을 이 금액보다 더 많이 편성을 해서라도 좀 더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대한 지원금이 처음으로 반영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어 온 각급 학교의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애인 학생들의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화면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학생, 선생님의 말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 학생, 학습 집중에 제한이 있는 발달장애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수업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지원 필요성을 주장해서 월 40시간의 장애학생 수업 지원 인력 예산 134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장애 학생들에게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정말 필요한 지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동안 3차례의 재난지원금 편성에서 제가 장애인 돌봄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수차례나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체의 지원에 인색했던 상황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에 국회에서나마 장애인 돌봄 지원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무능과 실정으로 인해 아직도 코로나19의 상황이 언제 종식될 수 있을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누구 때문에 1,000억 원에 가까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쏟아부어 선거를 치르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 잘못이 있는 당사자와 소속 정당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한 번의 죄를 짓는 것이며 잘못된 교육을 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궐선거일은 4월 7일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투표하셔서 소중한 한 표로 추악한 성범죄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들을 배신한 정부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